네, 자 지금부터는 2부와 3부에 걸쳐서 코로나19 상황 집중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머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김부겸입니다. 네, 대구에 머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구 상황 어떻습니까? 뭐 그냥 초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우선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 확진 환자가 495명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물론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4분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만 그분들 포함해서 지금 현재 6분이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정말 심각을 넘어서서 예. 초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병실 부족인데요. 좀 이건 어떻게 좀 그 뭐 긴급 조치가 나오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때요? 우선은 뭐 갑자기 병원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네. 기존의 병원들의 병실을 이제 비우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네. 한 600여 개는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은 아직까지 이분들이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상은 한 160개 정도 아직까지 병상 확보를 위해서 계속 대구시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병실도 그렇지만 지금 음압병실, 음압병상이 문제 아닐까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은 음압병실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부족하니까 어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족을 시켰으니까 예. 필요하다면 대구를 넘어서는 음압시설이 있는 쪽에다가 네. 이 환자들을 이송하는 것까지도 예. 검토하고 그렇게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코로나19 말고도 긴급을 요하는 일반 어떤 그 이제 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분들에 대한 응급 의료 체계 자체를 그걸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그분들을 위한 어떤 3차 의료기관, 이른바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네. 그 부분을 확보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일반 도시민들의 많은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그래서 중진환이거나 혹은 이런 감염병하고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1, 2차 의료기관을 좀 활용해 주셔서 응급하거나 또 이번에 코로나19에 관련된 분들에게 양보를 해주는 그런 걸 요청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1965님이 아마 대구에 사시는 분 같아요. 문자를 주셨는데 이 대구에서 마스크 사기가 전쟁이라고 너무 비싸서 근데 비싸도 없어서 지금 못 사는 상황에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실제로 이렇습니까? 예, 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풍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아마부터 정부가 100만 장을 긴급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신 시민들께서 조금만 불편을 참고 계시면 바로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정부가 어제 이제 그 대구 시민들에게 일단 2주간 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하고 지금 일상의 모습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예,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뭐 크게 동요하거나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무슨 사재기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언론 보도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갑작스럽게 다른 어떤 환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불안해하거나 혹은 병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일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운 그런 신규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정부가 중대본이 발족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대구시와 중대본 간의 그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뭐 크게 동요하거나 이런 건 없고 다만 이분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서 뭐 길거리 상점가라든가 혹은 자영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추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구보다도 이제 그 가장 앞장서서 추경 편성을 요구했던 분이 지금 의원님이신데요.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근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추경을 편성한다는 어떤 확정적 이야기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에 들어갈까라고 보세요, 의원님? 그건 뭐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는 거기다 목적 예비비가 있고 이제 일반 예비비를 쓸 수가 있는데 거기 한 1조 아마 몇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닥친 이 방역 문제하고 거기에 따른 경제의 주름살에 어느 정도 조금 주름살을 펴려면 턱도 없는 그런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저도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국무총리께 여기에 관한 어떤 꼼꼼한 서민 경제를 살필 수 있는 방역과 서민 경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국회에서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가 오늘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서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면 의외로 과거 우리가 메르스 때 18일 만에 그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좀 시급하게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이제 필요한 것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으리라고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지만 또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방역 비용만이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해석에 따라서 이게 총선용 아니냐 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김선님 이건 지금 사실은 국가적 재난이거든요. 재난일 때 여야가 그것도 정치를 개입시키거나 선거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국민적인 상처가 클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문제는 저는 국회 바로 오늘 그래서 오늘 특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는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시급하고 또 전격적이라고 할 만큼 그런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합의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뭐 여권 일각에서 15조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숫자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제 대구 경북 외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는 방역 및 국민적인 심리 상태 때문에 오는 이런 경제적 주름살을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르스 때 이제 추경이 편성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토탈이 한 11조 원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그걸 저는 뛰어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적어도 왜냐하면 숫자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데 전국적 상황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경제적 주름살 특히 자영업 같은 데서 오는 이 위기가 장기간 됐을 때 그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죠. 다시 한 번만 좀 확인차 질문 드리겠는데요, 의원님. 그러니까 메르스 추경 때 제 그 기억이 맞다면 직접 방역 비용은 2조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원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선거하고 연관되냐 마냐라는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질 소지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자신하세요? 저는 바로 그런 어떤 논의까지도 바로 국회 특위에서 충분히 털어놓자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무엇이 필요하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또 이걸 여당의 공이라고 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 시급한 시기에 우리들의 응급 조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들에게 어느 쪽에서 공을 독점한다든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재난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추경은 전국 전체에 이제 집행될 어떤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구 경북에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대구 경북에 아무래도 지금 워낙 피해가 크니까 조금 아무래도 집중되는 걸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주름살은 전국적으로 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환자들도 전국에서 다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정태욱 의원은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대구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서 바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나 또 서민 경제에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은 거의 없고 주로 이게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다고 해서 바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따리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의원님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그 역임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추경 편성이
되기 이전에라도 지금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 지원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무엇보다도 이 방역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부분도 빨리 안심을 시켜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선별 진료소를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시간이 늦어 걸리니까 나는 정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검사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나오라고 하지 말고 이동 검진반을 확대해서 운영해가지고 직접 자기의 신고하신 분들 현장에 가서 바로 직접 그 검사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실은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 병실을 운영할 의료 인력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결국 그분들이 확진이 되면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공시설에서 지금 치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특히 또 중증 환자들은 어제 중대본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군대전병원, 이 음압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국립의료원 등 이런 데서 이용을 해서 이 중증 환자들을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부 야당 의원이나 이런 그 분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정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거쳐온 많은 우리 한국인을 비롯해서 외국인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국을 출발할 때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두 차례나 다 지금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일체 그냥 모든 앞으로 다시 한번 모든 관계가 단절될 걸 각오하고라도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정부의 고민 속에 들어있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아마 어제 이스라엘에서 우리 한국인들 갑자기 입국 금지 당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 우리 국민들이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국가 관계라는 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어떻게 정했는지 혹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오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그 처음인가요? 그 페이스북에 대구 폐렴이라고 하는 말 쓰지 말아달라는 어떤 글을 올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낙인 찍히고 이게 바로 지역주의로 또 바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이 너무 조금 이렇게 장난기 어리게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그런 말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부 보도자료에 대구 코로나19 대응이라고 하는 제목이 올라가서 또 이제 그래서 보니까 저도 그 정부 발표문을 봤는데 대구하고 띄우고 코로나19라고 해서 아마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이런 식의 뜻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제목이 그렇다고 오해를 받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띄웠습니다. 한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바로 사과를 했으니까 그거를 핑계를 삼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 7641님, 3098님 모두 이제 대구 시민분들이신데요. 지금 그 마트에 가면 생필품이 없다, 라면이 없다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것도 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정부가 어제 그 중대본 범정부 대책기구 대책회의를 끝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셨듯이 오늘부터 전 정부가 의지를 실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등 방역 장비뿐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테니까 너무 당황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도 그런 주장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장을 계속 뛰고 계시니까 지금 총선 연기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스스로 저도 후보자의 하나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성급한 이야기는 오히려 지금 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평론가적 예측들은 그렇게 빠르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꺼낼 단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들은 자칫하면 이 재난 극복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의료진이나 이런 관계자들한테 오히려 또 시민들에게 오히려 쓸데없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구 현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